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도시의 국채금리 충격까지 부동산 버틸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 들어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7,500원 찍고요. 12월 1일 날 한 6,000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5,000건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월도 지금 1,400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1월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요. 23,000건까지 찍었던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1월에 18,000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2만 건 미만에서 끝날 것 같은데 2월에도 서울 못지않게 감소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과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사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에도 사람이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에 7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패닉 바잉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월 달에 추가 지정도 예상돼 있잖아요. 그때 지정되는 규모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장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정부의 대책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이런 대규모 신규 택지가 지정됐을 때 좀 거래량이 감소했던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도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10년 채권 수익률이 2%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6%까지 올라갔습니다. 조만간 2%에 안착을 할 거예요. 자, 그동안에 10년 국채 수익률 올라간 게 대출금리까지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왜냐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려면은 5년 이하의 중기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5년 이하 중기채권 금리도 지난주부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 그리고 코픽스 금리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한 3, 4년 정도 저금리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경기 회복세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오다 보니까 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앞으로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경계 심리도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도 이제 잠잠해졌겠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 정부의 7만 호 신도시 공급까지 나왔는데 이제 부동산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을지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는요 일단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0.42%로 폭등세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도 0.39%예요. 서울 지역은 좀 주춤을 했는데 경기 인천 지역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0.08에서 0.07로 그리고 경기 지역이 0.23에서 0.2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 변동률이 좀 떨어진 이유는요. 1월, 2월 달에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주는요. 자녀들 방학 시기에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보통 1, 2월에 제일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좀 안정세가 나왔고요. 많은 전세 수요가 실수요로 전환이 됐어요. 그냥 이 가격 주고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사겠다. 그게 어디서 많이 일어났다?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격이 계속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신도시의 발표가 나타나면서 좀 대기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전세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이번에 나온 신도시 대책과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볼게요. 지난주에 2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24억 2천만 원으로 오히려 4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음마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2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22억으로 오히려 전주 대비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모두 다 상승세가 지속되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상승 방향을 가리킨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대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센츠 아파트 전주와 동일한 23억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거래도 많이 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실매수자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0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많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9억 이하 아파트들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들이 더 대출을 포함해서 초고가 아파트로 옮기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 트리지움도 똑같습니다. 전주에 22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2억인데 여전히 거래가 많이 붙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 1주택자가 내 주택을 처분하고 난 전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대부분 갈아타는 수요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초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야 그 밑에 아파트도 가격이 안정되는데, 초고가 아파트에서 계속 신고가가 찍히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나 싶어도 그 아래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해서 초고가 아파트로 옮겨 타는 겁니다.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곳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6월달에 다시 평가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걸 별로 찬성하진 않아요. 왜? 이제 매수세도 감소시키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매도 물량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제한하는 거 소유주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가격 올리기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해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 처분 단계되면서 평형 신청이 끝났죠. 저는 최저 급매물 23평 신청된 매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하던 거 이번 주에 21억 9천인데 이것이 하락 신호라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1억 8천에서 22억 사이에 계속 박스권에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포자에도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27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27억으로 변동사항 없는데 2월에 거래가 2건이나 터졌습니다. 자, 여전히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많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뭔가 강력하게 한 방 터지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외에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자, 잠실 파크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보십시오. 이 평면 타임만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22억 하던 게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급매물이 보이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됐다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초고가 아파트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게 실수요자가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로얄동, 로얄층의 좀 고가 매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억 이하의 고가 아파트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5억 3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16억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실거래에서 등록된 건 없는데 호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가격대가 잡히려면요, 15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3개월 이상 급감하면서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쭉쭉 빠져야 얘네들도 일단 가격이 주춤해지고 한 2, 3개월 지나고 비로소 하락하는 측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초고가 아파트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 갭매 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9억에서 10억 이하 아파트가 웬만하면 대출 제한선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의 그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4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14억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에 최고 실거래가가 10억 5천인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가 아무래도 투자 수요 유입도 많고 실수요자도 유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가 높을 거라고 저희가 70 대책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높은 가격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4천만 원 올랐고요. 대치음마아파트가 1억 올랐습니다. 리센츠는 일단 숨고르기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반포주공 1단지가 한 2천만 원 정도 내렸는데 큰 의미 둘 정도는 아닙니다. 반포자에는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는 5천만 원 정도 일시적인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7천만 원 올랐고요. 위례 24단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른 아파트 단지가 3개 단지로 더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지수 보면요,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인천은 좀 진정됐는데 인천 지역 상승세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인천 지역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경기하고 이제 서울 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되면서 매매 가격도 그렇게까지는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투자 수요 유입이 많은 아파트 단지부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게요. 강남 4구에 해당되는 동남권 지역. 자, 이번 주에 0.1%로 전주 대비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채금리 상승 부분이나 또는 신도시 지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번 리스크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은 호가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호가 상승률, 매매 가격 상승률은요, 이 통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은 계속 말씀드린 게 안 오는 곳 찾는 게 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급등세가 높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이번에 변경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서 기존 분양가 대비 한국감정원 통계를 곱해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기존 분양가 대비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됐습니다. 무조건 시세 85% 90%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감정원 통계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 감정원 통계로 보면은 뭐 대부분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세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할 겁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을까? 아파트 시장은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뭐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융 시장이 바뀔 것 같다, 통화 정책이 바뀔 것 같은 전망에도 바뀔 수 있지만, 아파트 시장은요, 실제 기준금리가 딱 변한 날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차례로는 지금 어림도 없는 수준의 기준금리고요. 금리 인상이 최소 4차례 인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좀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사이클까지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은 최소 7년 이후에 입주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2년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2023년이나 되어야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장에 대한 입주가 진행되면서 공급 부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다주택자 매물이 이미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주택자들이 이미 증여를 통해서 매물을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주택자도 공포 때문에 파는 경우는 없고요. 주택을 파는 경우는 내가 이것을 처분해서 더 비싼 주택으로 옮겨가려고 파는 그런 매도 물량만 있다 보니까 싸게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실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멈추려면요. 금리 인상이 한 차례도 안 되고 두 차례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동안은 오른 건 알지만 사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중요하다. 한번 그 사이클이 꺾여서 하락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도도 안 되고요.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거래 급감은 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 이번 통계와 그리고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